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는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고요해져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요즘은 인사를 건네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평범한 인사가 문자 그대로 별일 없이 안녕하신지를 묻는 비장한 확인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개운함보다는 왠지 모를 뻐근함, 가슴 한가운데 얹힌 듯한 답답함이 먼저 찾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새벽잠이 없어져 일찍 깼는데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오만 가지 걱정의 꼬리를 무신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보릿고개도 없고 한겨울에 얼어 죽을 걱정도 없습니다.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고 손안에는 세상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옛날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위태롭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길을 걷다가 봉변에 당했다는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을 전화, 한 통으로 날려버렸다는 보이스피싱 소식은 남의 일 같지 않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자식들은 취업이 안 된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아우성이고 마트에 가면 치솟은 물가표를 보고 들었던 물건을 다시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나에게도 저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우리 자식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연했던 걱정이 공포가 되어 목을 조여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주책맞게 겁이 많아졌어.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늙으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나 사납게 변한 것입니다. 과거의 불안이 배고픔이라는 눈에 보이는 적이었다면 지금의 불안은 불확실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입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처럼 사방에서 위협이 쏟아지는 과잉자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당신의 뇌가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안은 생존 본능입니다. 위험하니까 피하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파란불이 켜져야 할 때도 계속 빨간불만 깜빡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이 고장난 신호등을 고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처럼 감성을 적시는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은 험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갑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떨게 만드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소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나만의 고요한 벙커를 지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바깥 세상의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시끄러운 뉴스의 소리도 잠시 끄십시오. 오직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의 불안을 안도감으로 바꾸는 마음의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왜 우리는 더 불안한가?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혹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몸은 참 고됐습니다. 연탄가스 마실까 걱정했고 쌀독 비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때는 마음의 방향이 확실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자식들 공부시키면 나보다 잘 산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믿음, 즉 인과율, 인고류의 믿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사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뉴스를 봅니다. 인과율이 깨졌습니다. 노력과 보상이 일치하지 않는 세상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막막해집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의 첫 번째 원인,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비교의 지옥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동네, 내 이웃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고만고만하니 배는 고파도 속은 덜 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켜면 전 세계의 부자들, 잘 나가는 노인들의 화려한 삶이 쏟아집니다. 누구는 은퇴하고 크루즈 여행을 갔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강남에 집을 사줬다더라. 이런 정보들은 내 초라한 현실을 돋보기처럼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텐데 넘쳐나는 정보가 나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라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지만 저는 정보가 만든 불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불안의 핵심에는 통제력 상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 다리로 뛰면 돈을 벌 수 있었고 내 손으로 자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자식인데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사회가 변하는데 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조수석으로, 아니 뒷좌석으로 밀려난 기분.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줬을 때의 그 불안함.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의 실체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던져진 존재, 스로운느스의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온 세상이 아닌데 거친 파도 속에 덩그러니 던져진 느낌. 특히나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가 KTX보다 빠른 세상에서 우리 시니어들은 현기증을 느낍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은 못해 쩔쩔맬 때, 손주들이 쓰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지워지고 있구나라는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못나서 뒤처진 게 아닙니다.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것입니다. 우리는 소달구지 속도로 걷도록 진화한 인간인데 세상은 로켓을 타고 날아갑니다. 숨이 차고 불안한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이 미친 속도의 세상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당신 영혼의 비상배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래, 불안할 만하다. 무서운 게 당연하다 하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마음 방어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불안은 어떻게 내 마음을 감염시키는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불안이라는 적이 어떻게 내 마음의 성벽을 뚫고 들어오는지 그 침투 경로를 냉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불안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감염 경로는 바로 미디어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뉴스는 사실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포를 팝니다. 평화로운 소식은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누군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뉴스가 안 됩니다. 누군가 죽고 다치고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사람들이 채널을 고정합니다. 특히 우리 뇌에는 부정편향, 네게티비티 바이어스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숲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보다 숨어있는 호랑이를 발견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10배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침 9시 뉴스에서 경제가 위기다라는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뇌는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시장 가서 콩나물 값을 깎으면서도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이것을 과각성, 하이퍼 어라우저 상태라고 합니다. 맹수가 없는데도 24시간 맹수를 경계하느라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고 심장이 빨리 뛰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쇠약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이유 없는 통증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의 침투 경로는 대리외상, 바이케리어스 트로마입니다. 이것은 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우리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텔레비전에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연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내 자식이 당한 것 같고 내가 당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이 터집니다. 눈물을 흘리며 며칠씩 밥을 못 드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 따뜻한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나친 공감이 독이 되어 나를 공격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앓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불행까지 내 등 뒤에 얹고 있으니 어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한번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불안의 증거로 보입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보이스피싱인가 의심하고,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무슨 사고가 났나 상상하고, 몸이 조금만 찌뿌둥해도 큰 병이 아닐까 검색해봅니다. 뇌가 스스로 공포 시나리오를 쓰고 주연 배우가 되어 그 공포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 웡성이라고 합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믿고 괴로워하는 것. 헛개비를 보고 놀라 자빠지는 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불안이 들어오는 구멍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공포를 파는 뉴스. 둘째, 지나친 감정이입. 셋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쁜 상상. 이 구멍들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좋은 여행을 가도 마음은 밑빠진 독처럼 공허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멍을 막는 마음의 시멘트를 발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뉴스를 보면서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쁜 상상의 고리를 딱 끊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불안의 정체를 해부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제압하는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불안이 쳐들어올 때 도망가지 않고 잠깐 정지를 외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법입니다. 뇌과학이 증명하고 수천 년 불교 수행자들이 실천해온 그 비법을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십시오. 우리는 지금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투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불안의 정체를 이해하면 절반은 사라진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치비즈지 백잠부다이라 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불안이라는 놈의 정체를 뇌과학과 심리학의 눈으로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불안해서 미치겠다, 이놈의 불안만 없으면 살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 뇌에서 불안을 느끼는 부위를 도려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차에 치여 죽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것입니다.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태초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장착된 생존경보 시스템입니다. 숲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을 때 토끼인가? 하고 태평하게 있는 원시인은 호랑이에게 잡혀먹혔습니다. 반면 호랑이다 하고 불안해하며 도망친 겁쟁이 원시인만 살아남아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당신이 불안을 느끼는 건 당신의 조상들이 물려준 뛰어난 생존 유전자 덕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불안은 고장난 화재 경보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화재 경보기는 불이 났을 때만 울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보기는 요리를 하려고 가스불만 켜도 울리고 심지어 담배 연기만 스쳐도 엥 하고 울려댑니다. 뉴스를 봐도 울리고 자식 전화를 못 받아도 울리고 몸이 조금만 쑤셔도 울립니다. 하루 종일 귓가에 경보음이 울리니 사는 게 아닌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경보기가 더 예민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에는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라는 곳과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무서워 도망쳐 라고 소리치는 겁쟁이 개이고, 전두엽은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그 개를 달래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안타깝게도 주인의 힘전두엽의 기능은 조금 약해지는데 겁쟁이 개 편도체의 목소리는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에이 별일 없겠지 하고 넘기던 일도 지금은 제어가 안 되고 덜컥 겁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브레이크 패드가 조금 닳아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 뇌의 경보기가 또 오작동을 하는구나 하고 기계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불안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재에는 살지 않고 오직 미래에만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사자가 있습니까? 집에 불이 났습니까?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까? 대부분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한 방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일 전쟁이 나면 어쩌지? 나중에 치매 걸리면 어쩌지? 자식이 사업 망하면 어쩌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달려가서 있지도 않은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기 불안, anticipatory anxiety라고 합니다. 매를 맞지도 않았는데 맞을까봐 미리 웅크리고 떠는 것입니다. 정작 매는 안 날아오는데 말이죠. 이 예기 불안을 먹고 자라는 나쁜 습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첫째, 최악의 시나리오 쓰기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하면 되는데 사고 났나? 병원 갔나? 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 결국 장례식장까지 상상합니다. 이것은 뇌가 쾌감을 느끼는 중독적인 습관입니다. 최악을 상상해놓고 나중에 별일 없으면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진이 다 빠집니다. 둘째, 과잉 대비입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를 쟁여둡니다. 휴지도 박스째 사놓고 약도 잔뜩 사놓고 보험도 무리하게 듭니다. 정보도 과잉 수집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 정보를 하루 종일 찾아보며 이것도 안 좋다 저것도 안 좋다 하며 공포를 학습합니다. 이것은 대비가 아니라 강박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억지로 통제하려 드는 헛된 노력입니다. 셋째, 끊임없는 확인입니다. 현관문이 잠겼는지 10번 확인하고 가스밸브를 20번 확인합니다.
가족들에게 별일 없냐고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순간은 잠깐 안심이 되지만 돌아서면 내가 제대로 봤나? 하고 다시 불안해집니다. 확인하면 할수록 불안이라는 괴물에게 먹이를 주는 꼴입니다. 자, 이제 적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불안은 실체가 없는 유령입니다. 고장난 경보음이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착각이며 뇌의 호르몬 장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진짜 위험이 아니야. 내 뇌가 만든 가짜 신호야. 이렇게 딱 잘라 규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감정의 노예에서 이성의 주인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철학 7가지. 불안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줄 단단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동서양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마음의 철벽, 뎁을 세우는 7가지 철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철학,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려라.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황제보다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세상 일은 두 가지뿐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한번 구분해 봅시다. 경제가 나빠지는 것, 전쟁이 나는 것, 날씨가 궂은 것,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내가 늙어가는 것. 이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의 영역이거나 타인의 영역입니다. 반면 뉴스를 보고 끄는 것, 내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걸 먹는 것, 나쁜 생각을 멈추는 것.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고 나라 경제를 내가 걱정해서 바꾸려 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니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고민은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에너지를 쏟아도 인생은 짧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자식의 인생은 과감하게 하늘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철학 화살은 2번 맞지 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이 있다. 하지만 스스로 쏘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 이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아픕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뒤에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늙어서 눈도 안 보이나 봐. 사람들이 비웃겠지? 하며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고통, 페인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괴로움, 서퍼링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자금이 좀 줄어든 것. 이것은 팩트 사실이자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굶어 죽을 거야. 비참한 노인이 될 거야. 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사실은 견딜만 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덧붙인 비관적인 해석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딱 거기까지만 아파하십시오. 소설을 쓰며 스스로를 난도질하지 마십시오. 그래, 돈이 좀 줄었네. 맡겨 쓰면 되지. 몸이 좀 아프네. 병원 가면 되지. 이렇게 담백하게 사실만 받아들이는 훈련. 이것이 팩트 폭격으로 불안을 잠재우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철학.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닻을 내려라.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철학 7가지. 앞서 우리는 통제의 지혜, 두 번째 화살 피하기, 그라운딩, 정보 차단이라는 4가지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남은 3가지 철학은 이미 들어와 버린 불안을 어떻게 다루고 내 삶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5번째 철학, 불안과 싸우지 말고 옆자리를 내어주라. 많은 분이 불안이 찾아오면 안 돼, 불안하면 안 돼 하며 필사적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는 배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배꼽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머릿속엔 온통 배꼽 생각뿐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하게 들러붙습니다. 싸우면 집니다. 왜냐? 불안은 내 뇌의 일부니까요.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략을 바꿉니다. 동거, 동주 전략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또 왔니? 그래, 거기 조수석에 앉아라. 하지만 운전대는 내가 잡는다. 불안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그냥 차에 태우고 가는 겁니다. 대신 운전대만 안 뺏기면 됩니다. 불안은 뒤에서 계속 떠들 겁니다.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지?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대꾸하십시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시끄럽지만 그냥 같이 가자.
이것을 불교에서는 손님 대접이라고 합니다. 불청객이라도 문전박대하면 행패를 부리지만 차 한 잔 주며 이따 가시게 하면 조용히 있다가 제 발로 나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 심장이 열심히 뛰네 하고 구경하십시오. 손이 떨리면 몸이 에너지를 쓰네 하고 바라보십시오. 불안을 적이 아니라 시끄러운 동승자 정도로 여기는 여유. 그 배짱이 생길 때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압도하지 못하고 얌전해집니다. 6번째, 철학. 속도를 늦추면 불안은 따라오지 못한다. 불안은 속도를 먹고 자랍니다. 마음이 급할 때 불안해지지 느긋할 때 불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사회가 불안한 이유는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밥도 빨리 먹고 걷기도 빨리 걷고 결과도 빨리 봐야 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불안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불안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몸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추는 것입니다. 불안이 습격해 올 때 일부러 행동을 슬로모션처럼 하십시오. 걸음걸이를 평소보다 반 박자 늦추십시오. 밥을 먹을 때 30번씩 씹으십시오. 말을 할 때도 한 템포 쉬고 하십시오. 몸이 느려지면 뇌가 당황합니다. 비상사태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이렇게 느긋하게 행동하네? 별일 아닌가 보다. 그리고 스스로 경보를 끕니다. 이것이 행동이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세상이 빨리 돌아간다고 같이 뛰지 마십시오. 모두가 뛸 때 멈춰서서 하늘을 한번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승자입니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불안의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 기술입니다. 7번째 철학,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힘으로 바꿔라. 노년의 불안 중 큰 부분은 고립감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혼자 되다 죽을 것이다 라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저주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타인의 소음이 사라진 시간이야말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론리니스는 혼자라서 괴로운 상태이고 고독, 솔리튜드는 혼자라서 충만한 상태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처량하다고 생각하면 외로움이 되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걸 온전히 음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고독이 됩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지키는 벙커로 만드십시오.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크게 틀어도 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을 봐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이 완벽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남이 전화 안 해준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랑 노는 게 제일 재미있는데 남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 자립심이 생기면 관계에서 오는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실천 루틴. 철학으로 마음의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는 그 위에 살을 붙일 차례입니다.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 즉 불안 관리 루틴을 소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1. 응급처치. 심장이 쿵쾅거릴 때 478 호흡법. 갑자기 나쁜 뉴스를 보거나 걱정이 밀려와 심장이 뛸 때 약보다 빠른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은 신경계를 조절하는 유일한 리모컨입니다. 방법. 입을 다물고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십니다. 숨을 멈추고 7초간 참습니다. 이때 산소가 온몸으로 퍼집니다. 입을 동그랗게 모아 8초간 후 하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폐 안에 나쁜 공기를 다 짜내듯이. 이것을 딱 3번만 반복하십시오. 거짓말처럼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7초간 숨을 참는 동안 뇌는 잡념을 멈추고 생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불안 회로가 강제로 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넌드는 최고의 신경 안정제이니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젠 아침 루틴, 하루의 보호막 치기, 이불 정리와 확언. 불안한 사람은 아침에 눈 뜰 때 가장 힘듭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이 터질까 걱정부터 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취감을 맛봐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반듯하게 개십시오. 아주 사소하지만 내가 내 잠자리를 통제했다는 승리의 경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강하다. 말에는 주술적 힘이 있습니다. 내 귀로 들은 내 목소리는 뇌의 명령어가 되어 입력됩니다. 이 아침 의식은 하루 종일 당신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망토가 되어줄 것입니다. 3. 저녁 루틴, 마음의 쓰레기 비우기, 걱정 시간, 워리 타임 갖기. 하루 종일 걱정을 달고 사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특효약입니다. 걱정을 안 하려고 하면 더 나니까 차라리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몰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알겁시부터 알겁시 20분까지는 걱정 타임이라고 정합니다. 낮에 걱정거리가 생기면 지금은 걱정 시간 아니면 이따 십시해줄게 하고 미루십시오. 메모지에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접시가 되면 적어둔 걱정들을 보며 아주 치열하게 걱정하십시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망했다 하고 소리쳐도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되면 아까 그토록 심각했던 걱정이 시시해 보이거나 귀찮아서 하기 싫어질 겁니다. 이 훈련은 걱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4. 정보 루틴, 뇌의 휴식, 디지털 단식과 산책.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스마트폰과 TV를 완전히 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가십시오. 햇볕을 쬐며 걷는 것. 이것만큼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걸을 때 발바닥에 닿는 땅의 느낌, 뺨에 스치는 바람, 나뭇잎의 흔들림. 이런 아날로그 감각들이 뇌에 과열된 회로를 식혀줍니다. 인간은 본래 흙을 밟으며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스팔트와 전자기기 속에 갇힌 뇌를 자연으로 데리고 나가 괜찮아,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워 라고 안심시켜 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마음가짐. 이제 우리 솔직해집시다. 제가 앞서 여러 가지 마음의 기술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세상이 천국처럼 평화로워질까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뉴스는 더 자극적인 범죄를 보도할 것이고 경제는 또 출렁거릴 것이고 새로운 바이러스나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딛고 선 세상의 상수, 컨스텐트입니다. 변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바다에 나가면서 파도가 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파도가 쳐도 뒤집히지 않는 튼튼한 배를 만드는 것과 파도를 타는 항해수를 익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더 불안해질 수 있어도 당신의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안전을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안전은 위험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안전해 보이지만 비닐 한 장만 찢어져도 얼어 죽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을 맞고 자란 들풀은 태풍이 와도 눕기만 할 뿐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화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난 60년, 70년, 80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뚫고 나온 거대한 들풀입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뉴스가 무섭다는데 전쟁 직후의 폐허보다 무섭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데 보릿고개 시절보다 배가 고프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모진 세월을 맨주먹으로 이겨낸 생존의 베테랑들입니다.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잠주려가며 일했고 IMF 위기 때도 허리띠 졸라매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파도들을 다 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고작 스마트폰 속의 뉴스 쪼가리에 겁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신 안에 잠든 야성, 와일드넷을 깨우십시오. 불안이 엄습해올 때 움츠러들지 말고 가슴을 펴고 호통치십시오. 니까짓 게 나를 흔들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다. 이 정도 바람에는 끄떡없다. 이 배포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듦은 쇠약해짐이 아니라 경험치가 쌓여 노련해짐입니다. 젊은이들은 경험이 없어 작은 일에도 호들갑을 떨지만 여러분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또한 자족지족의 성벽을 높이 쌓으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내 밥그릇에 밥이 있고 내 몸일 방 한 칸이 있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나는 부자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덜을 외칠 때 불안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니만 하면 됐다. 충분하다. 이 만족의 선언이 불안을 튕겨내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내 울타리 안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 그것이 난세로한 시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에 충실하십시오. 미래는 신의 영역이고 과거는 지나간 꿈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스피노자처럼 내일 세상이 뒤집어진다 해도 나는 오늘 내 방을 청소하고 맛있는 밥을 지어 먹고 산책을 하십시오. 일상의 소소한 루틴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그 단단한 일상이 거센 풍파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엔딩.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시간. 자, 이제 긴 여행을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불안의 숲을 지나 마음의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리고 밤에 잠들 때, 여러분을 지키는 실체적인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읍조를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기는 안전 선언문입니다. 나는 안전하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세상은 소란스러워도 내 내면은 고요하다. 나는 어떤 파도도 넘어설 힘이 있다. 나는 나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힘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력입니다. 불안보다 훨씬 강하고 위대한 힘입니다. 혹시 살다가 또다시 덜컥 겁이 나고 불안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날씨가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쌓은 마음의 방공으로 들어오십시오. 뉴스를 끄고 호흡을 가다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괜찮다. 별일 아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부디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긴 세월이 바로 증거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여러분은 충분히 의연하고 품위 있고 단단하게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소음이 당신의 창문을 두드려도 당신의 마음 안방에는 언제나 따뜻한 아랫목과 평화로운 고요가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걱정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아주 깊고 편안한 단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